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 2008년 3월 11일 오후 5시 47분경 대전 송촌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화재 경보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아파트 13층에서 순간 치솟은 불길은 베란다 창문을 뚫고 나왔습니다. 신고 3분 만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현관문 앞 복도에 쓰러져 있던 남성을 발견합니다. 그 남성은 집안에 아내가 있다는 말만 남기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소방대원들은 급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이미 화염은 주방과 거실을 집어삼키고 스스로 소멸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주방에는 잿더미가 된 한 구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당시 27세 여성 권모 씨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뤄진 부검 결과 사인은 화재로 인한 원발성 쇼크사였습니다. 순간적으로 강하게 치솟은 화염의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 화재의 원인도 금방 드러났습니다. 가스 배관의 메인 밸브가 1시 방향으로 개방되어 있었고 주방 가스레인지의 4개 스위치 중 3번째 스위치가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또한 휴대용 가스레인지 스위치도 돌아가 있던 상태. 가스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던 남편 고모 씨 역시 부상이 심해 중환자실로 실려갔고 경찰은 호흡기를 착용하고 있던 그에게서 필담으로 사건 정황에 대한 진술을 받았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퇴근해 집에 왔을 때 아내는 개인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던 남편은 아내에게 먹다 남은 굴밥을 데워달라고 부탁한 뒤 욕실로 들어가 머리를 감고 반신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욕실 밖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내는 가스레인지가 작동이 안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었고 남편은 베란다에 나가면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있으니 그걸로 데워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0여 분쯤 지났을 때 갑자기 욕실 전등불이 꺼졌습니다. 예전에도 아내가 곧잘 이런 장난을 치던 터라 이번에도 장난인 줄 알았던 남편은 얼른 불을 켜라고 소리쳤지만 욕실 밖에선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남편은 급히 몸을 닦고 바지만 챙겨 입은 채 욕실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집안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자욱한 유독가스 속에서 정신없이 현관으로 달려갔지만 좀처럼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현관에 걸쇠가 걸려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 그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집안에 아내가 있다는 말을 남기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남편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이후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그대로 종결했습니다. 국가수 분원 역시 이 사건을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아내 권 씨와 남편 고 씨는 결혼한 지 불과 10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한창 신혼의 단꿈이 무르익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이웃들도 더욱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고는 순간에 부주의가 부른 비극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권 씨의 가족들은 처음부터 사고에 대해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매사 꼼꼼한 성격이던 권 씨가 가스 밸브를 열어놓은 채 주방 가스레인지 스위치와 휴대용 가스레인지 스위치를 모두 돌려놓은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변에서 결벽증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을 들을 정도로 깔끔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덤벙대거나 깜빡하는 성격이 아니라는 권 씨. 딸의 죽음에 의혹을 품은 권 씨의 아버지는 수상한 흔적들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결과 결정적으로 현장의 싱크대 서랍 속에서 수상한 물건을 포착합니다. 불에 타 녹아서 서랍 속에 떨어진 채 발견된 이음쇠였습니다. 이 이음쇠는 가스레인지와 호스를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국가수 분원도 이 부분에 대해 감식을 진행했었습니다. 당시 국가수는 서랍 속에 떨어진 이음새는 호스의 느슨한 연결로 화재 시 빠진 것이라 판단했었습니다. 권 씨 아버지는 충남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그리고 호스 제작회사 등에 관련 질의를 했고, 화재가 발생해도 이음새는 가스레인지에 매달려 있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권 씨 아버지는 수상한 정황을 추가로 발견합니다. 사위가 딸 앞으로 들어놓은 생명보험 2개가 있는 것을 확인했고, 사고 발생 5개월 후인 2008년 8월 한 개 보험사로부터 3억 원을 수령했으며 다른 보험사로부터 7억 원을 받을 예정이라는 사실을 파악합니다. 권 씨의 아버지는 아이도 없는 20대의 젊은 신혼부부가 거액의 생명보험을 가입한 점을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권 씨의 아버지는 청와대와 대검찰청 등에 진정서를 보내 끈질기게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호스 이음새에 대한 충남가스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답변 내용 역시 첨부했습니다. 결국 2010년 국가수 본원에서 호스 이음새에 대한 재감식이 이뤄졌습니다. 정밀 감식은 물론 각종 실험을 거쳐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한 국가수는 어떤 가능성을 상정해도 이음새가 연결이 되고 나면 인위적인 조작 없이는 절대로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결국 누군가 손을 댔다는 것으로 이전의 감정 결과를 뒤집은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국가수의 재감식 결과를 토대로 재수사를 벌였고, 남편 고 씨가 사건 당일 오후 4시 30분에서 5시 사이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호스를 분리해 가스가 새 나오게 한 뒤 아내가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켜는 순간 폭발하도록 해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게 고 씨는 살인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고, 검찰은 고 씨가 신혼 때 가입한 생명보험사로부터 3억 원을 받고 사망 2달 전 추가로 가입한 보험사에서 7억 원을 받을 예정이었던 점에 주목해 살인 혐의에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해 2012년 7월 고 씨를 기소합니다. 그리고 진행된 1심 재판,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러자 재판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추가 실험 검증을 했습니다. 그 결과 공구를 이용해 인위적으로 분리하지 않는 한 호스 이음새가 빠질 수 없다는 사실만 분명해졌습니다. 이어 검찰은 추가적으로 여러 정황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먼저 검찰은 외부 침입에 없는 점을 근거로 들어 남편의 범행임을 재차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남편 고 씨가 아내 권 씨의 이름으로 가입한 생명보험 중에 화재로 인한 사망 시 보험금을 많이 받는 특약 조건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사건 당시 부부 사이가 다소 소원해졌다고 주장하면서 매일 부부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던 아내 권 씨의 개인 홈페이지에 그녀가 어느 순간부터 사진을 올리지 않은 점, 아내 권 씨가 갑작스럽게 주변 친구들에게 전화해 울기도 하고 너무 무섭다는 문자를 보낸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했습니다. 가스를 누출시켜 화재로 아내를 살해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문제였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이 문제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LNG 가스는 공기 중 농도가 5에서 15% 사이일 때만 불이 붙는데 워낙 변수가 많아 전문가들조차 어느 시점에 불을 붙여야 폭발이 일어날지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발화 시점에 맞춰 아내에게 점화 스위치를 돌려 폭발로 사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의견을 받아들여 남편 고 씨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재판부는 범죄 정황은 인정되지만 여러 간접 증거를 고려하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남편 고 씨가 고교 동창의 권유로 A생명보험을 들었으나 이는 대부분이 암과 타 질병 보장을 위한 부분에 치중되어 있으며 이후 고 씨가 인터넷을 통해 보다 저렴하면서 보장 범위가 넓은 B생명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고교 동창의 모집 수수료가 보장된 이후 A생명보험을 해지할 생각으로 B생명보험에 추가적으로 가입한 경위가 인정할 만하고 B생명보험의 재해사망 특약 부분이 특별히 무리한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재판부는 평소 부부관계가
나빴다고 볼 수 없는 증거들도 있어 범행 동기가 분명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수사 결과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4시 30분에서 5시 사이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명확히 판단할 근거가 없고, 아내가 식사를 준비할 때쯤 친구가 방문할 예정이었던 점 역시 주목했습니다. 아내 외에 친구까지 죽일 수 있는 상황을 의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즉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 역시 동일했습니다. 국가수와 전문가 등의 감정 결과를 놓고 보더라도 주요 쟁점이 되는 호스의 탈거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사건 3일 전 외부인이 집을 방문한 점, 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가스 폭발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해 폭발이 일어나도록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무죄의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간대에 가스 누출이 시작됐다거나 고 씨가 해당 시간에 아파트에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없는 점 역시 무죄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결국 2016년 2월 12일 대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남편 고 씨에게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본 권 씨의 아버지는 끝내 좌절했습니다. 딸의 사망 원인을 밝히고 범인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기 위한 8년간의 싸움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비록 바라던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누구도 그의 고된 싸움에 뭐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분명한 것은 가스레인지 호스에 누군가 인위적으로 조작을 가했고 한 사람이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내 이 사건은 범인이 없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격가지 이야기들은 모두 배제하고 이 사건의 본질인 살인 여부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어 미제로 남게 되었는지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상 미제 사건 파일 참맛이었습니다.